불면증은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것이고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은 일부러 안 눕는 것이에요. 잠을 적게 자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는 현상인데 여러분, 밤에 이런 순간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아, 지금 자면 오늘이 너무 아까운데 눈은 이미 반쯤 감겼고 손은 계속 스크롤하고 있는 상태. 아니 이거 완전 내 얘기. 자는 게 너무 아까워.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바로 자기 싫어병인데요. 사람들이 헷갈리곤 하는데 사실 이건 불면증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요. 불면증은 누워도 잠이 안 오는 것이고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은 누우면 잘 수 있는데 일부러 안 눕는 것이에요. 학술 용어로는 베드타임 프로크레스티네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중요한 건 이게 의지력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잠을 미루는 걸까요? 일단은 수면을 자기가 스스로 줄이는 거죠. 왜냐하면 잠은 세 가지 생리현상 중 먹고 자고 배설 중에 가장 줄이기가 편하고 시간을 확보하는 데 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밤에 오는 잠을 자기가 참고 잠지 않고 잠이 쏟아지는 일반적인 현상을 자기 스스로가 딜레이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적게 자면서 자기 시간을 확보하려는 현상인데 바로 통제감 부족 때문인데요. 아침부터 밤까지 회사, 학교, 가사에 끌려다니다 보면 오늘 내 마음대로 한 게 뭐지? 이런 기분 들잖아요. 그래서 밤만큼은 억지로라도 내 시간을 늘리고 싶어서 잠을 미루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본능과 기본적인 거를 죽이고 쾌락, 자기가 일도 더 하고 욕심, 그 다음에 자기 시간을 더 가지려는 그런 충동적인 거에 편을 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제가 되지 않고 자기의 충동적인 걸로도 바뀌면서 자기의 갖고 있는 원래적인 고유 사이클을 이제 깨뜨리게 되는 거죠. 국내 연구에 따르면 취침 시간 지연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은 평균 약 72분 늦게 잠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매일 밤 1시간 넘게 내 시간을 되찾으려는 거죠. 여기서 잠깐, 한국인의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58분, OECD 평균인 8시간 22분과 비교하면 무려 1시간 32분이나 부족한 수준이죠. 즉, 취침을 미루는 행동은 개인의 습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수면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어요. 2024년 이화여대 류인균 교수팀이 세계 최초로 24시간 연속 뇌 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정상적으로 잠을 자면 낮 동안 뇌에 쌓인 글루타메이트라는 물질이 밤사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뇌가 리셋됩니다. 그런데 잠을 자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리셋 과정 자체가 아예 작동하지 않습니다. 밤을 꼬박 새면 글루타메이트 항상성이 무너집니다.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기까지 최소 3일이 걸려요. 하룻밤만 새도 3일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카이스트 연구 결과를 보면요. 수면이 부족할 경우 기억 능력은 약 19% 감소하고 단 하룻밤만 잠을 못 자도 해마 기능이 40% 이상 떨어집니다. 더 무서운 건 7시간 미만의 수면이 계속되면 뇌 나이가 매번 6개월씩 빨라진다는 점입니다. 잠을 미루는 행동,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뇌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행동인 셈이죠. 말 그대로 뇌가 회복할 기회를 잃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전형적인 악순환 구조입니다. 밤에 2시간만 더 깨어있으면 다음날 뇌의 효율이 떨어지고 그만큼 일이 늦어집니다. 일이 늦어지면 자연스럽게 퇴근도 늦어지고 결국 하루에 쓸 수 있는 4시간은 더 줄어들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보상받아도 되잖아? 그래서 또 잠을 미룹니다. 이건 마치 카드값이 청구서 나오기 전까지는 체감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이 순간의 편안함은 크게 느껴지고 미래의 치를 손해는 아주 작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알면서도 이 악순환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핵심은 의지력이 아니라 환경입니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취침 시간 지연이 심한 사람들에게 환경 중심의 방법을 적용했더니 취침을 미루는 시간이 평균 46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잠이라는 거는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잠이 오거든요. 밤이 됐을 때 어두워야 멜라토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몸의 체온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잠자기 2시간 전에는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반신욕 족욕하면 땀이 나면 땀을 통해서 열이 나가기 때문에 몸의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수면 시간 설계. 잘 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만으로도 뇌는 준비를 시작합니다. 둘째, 자기 전 루틴.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해 뇌에 이제 잘 시간이다 라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셋째, 침대와 스마트폰 분리. 물리적인 거리는 생각보다 강한 심리적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대한민국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면 잠을 잘 잤던 사람도 아마 못 자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잠을 찾고 노력을 하고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도 안 되면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으시면 좋은 수면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실업병은 게으름도 나약함도 아니에요. 사실 그 안에는 오늘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다만 그 대가를 내일의 나에게 너무 많이 맡기고 있을 뿐이죠. 오늘의 나에게 30분을 더 줄지, 내일의 내게 30분의 여유를 남길지.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신가요? 공감되는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